안녕하세요. 선예의 건축 이야기 선예 이모입니다. 이모부. 오랜만이야. 네. 자, 오늘은 감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감리의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네. 자, 시작을 해볼까? 자,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있는데 네. 설계자는 누가 한다고 했지? 건축사. 그렇지, 건축사가. 시공자는 건축 면허 갖고 있는 건설사가. 일반 건설사. 네. 일반 그렇지. 건설사. 그럼 감리자는 글쎄요. 누군가 해야 되겠지, 그지? 그렇죠. 이건 감리는 건축사가. 건축사가. 그렇지. 설계를 한 건축사가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감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 건축사가 같은 건축사는 아니어도 돼. 상관없는. 상관없어. 자, 그러면 감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우선 알아볼 건데, 건축법에서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공사 감리자가 수행해야 하는 감리 업무. 첫 번째, 공사 시공자 건설사가 설계 도서에 따라서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확인. 그렇죠. 두 번째, 공사 시공자 건설사가 사용하는 건축 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건축 자재인지 확인. 그래서 제대로, 네. 정리를 하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해서 설계 도서에 따라 시공하는지 확인. 이 감리 업무고, 세 번째, 그 밖에 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사항. 네. 그럼요. 국토교통부령을 좀 봐야 되겠지? 자, 건축법 시행규칙의 감리 업무는 첫 번째,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네. 건축물하고 대지가,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려면 그 대지 안에 건물이 딱 들어가야 되겠지, 그지? 네네. 그리고 짓는 건물이 법령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야. 네. 자, 그럼 두 번째가 시공 계획 및 공사 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그러니까 시공을 할 때 하기 전에 계획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 다음에 공사가 제대로 관리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세 번째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지도. 네.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죠, 지도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정표 검토. 공정표가 공사를 언제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어느 공사가 시작되고 네. 언제가 공사 끝나는지 하는 것을 이제 공정표라고 하는 거야. 다섯 번째, 상세 시공 도면의 검토 확인. 해야죠. 그치? 시공 그 도면이 있는 게 설계 도면이지, 그지? 네네. 근데 이걸 공사할 때 건설사가 도면이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공사할 때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려. 이게 상세 시공 도면이야.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성 여부. 네. 검토 및 확인. 그러니까 건물의 위치, 그 다음에 크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골조가 제대로 되는지, 그 다음에 품질 시험의 실시 여부 및 시험 성과의 검토 및 확인. 그리고 설계 변경의 적정성의 검토 확인. 그 다음에 기타 공사 감리 계약으로 정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감리 업무의 전체 업무인 거지 건물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냥 전체 업무 중에서 건물의 규모가 작으면 이 중에 일부. 근데 그 여기 보면 이제 공사 시공자랑 건축주를 지도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공사 시공자를 지도하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왜 건축주를 지도를? 내가 이거 딱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그래요? 자, 좀 이상하지 않아? 감리가 하는 게 네. 시공자가 도면대로 제대로 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건데. 그죠. 근데 건축주를 지도를 한다고 해. 그러니까 왜 굳이? 자, 요거는 공사가 잘못된 경우 공사 네. 감리자가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지를 한번 보고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네. 자, 첫 번째, 법령 위반 아니면 설계 도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감리자는 뭘 하는가 하면, 첫 번째, 건축주한테 통지를 해. 지금 공사가 잘못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시공자에게 이것을 고치라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해라 라고 시공 요청을 해. 네. 그러면 시공자가 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시정이나 재시공을 하면 돼. 고치면 네네.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러네요. 안 하면 그러면 그때는 공사 중지를 요청을 해. 잘못된 걸 계속 공사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쵸. 그래서 공사 그만하시오 라고 요청을 해. 그럼 시공자는 멈춰야 되지, 그치? 네. 근데 이걸 안 멈춰.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을 안 듣는 건데 재시공도 하지 안 하고 공사 중지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요. 일러야지. 아. 누구한테 이러냐 하면 허가권자, 지자체에 일러. 가자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이 나와. 공사를 행정명령. 중지하거나 아니면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네. 이 감리자 역할이 건축주의 이익하고 배치가 되는 경우가 생겨. 왜죠?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네. 조금 위반을 했는데 그 위반한 게 건축주에게 이익이 되는 거야. 그럼 건축주는 감리자에게 눈 감으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뭐 한층 더 올린다거나 예를 들면 그 정도는 못해. 벽을 조금 더 키운다거나, 그지? 발코니를 조금 더 낸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건축집자는 자기한테 준 거니까. 그렇죠. 공간이 더 넓은.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건축주가 이거를 공사 중지를 명령을 하거나 하게 됐을 때 건축주가 행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글쎄. 감리비를 안 주거나 돈을 낮게 주거나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 완전 생떼를 부리는 거네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법에 되어 있는가 하면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하거나 위반 네.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 감리자에게 네. 이를 이유로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법에 돼 있어. 건축자한테 못된 짓 하지 말라는 그. 그러니까 감리자가 법에 따라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건축주가 자기에게 피해가 있다고 해가지고 보수 지급을 지연하거나 아니면은 감리 지정을 취소하거나 이런 건 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 거야. 보호를. 그렇지, 법에서 거네요. 보호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건축주 시공사하고 건축주를 같이 지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한 그지?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이제 공사 감리를 종류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 이거는 감리자가 현장에 계속 있느냐, 네네. 아니면 가끔 오느냐의 차이인 거야. 굳이 또 분리를 해서. 그래서 네. 분리를 해. 왜 분리를 하는가 하면 건물이 규모가 커. 네. 그러면 공사할 것들이 많고 감리를 해야 될 것도 많잖아. 그죠. 이럴 경우는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하는 게 맞고. 계속. 근데 규모가 작아. 네. 그래서 체크할 것도 많지 않아. 그러면 가끔 한 번씩 와서 보는 걸 비상주 감리라고 해. 자, 이거는 상주 감리는 첫 네. 번째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들은 네. 상주 감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연속된 5계층 이상 네. 이고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상주 감리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5,000m 제곱 이상인 거는 건물이 높거나 넓거나 관계없이 그냥 5,000제곱미터만 넘으면 무조건 상주 감리. 그리고 3,000m 제곱 이상이면 네. 이상인데 층이 5개 층 이상이면 네. 예를 들어서 층이 3개 층이야. 네. 그런데 건물 면적이 3,000제곱미터. 네. 이거는 상주감리 대상이 아니야. 음. 그러니까 5,000제곱미터가 넘으면 무조건 상주감리지만 네. 5,000제곱미터 미만이면 네. 미만이고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층수가 5층 이상 되어야만 상주감리를 하는 거야. 이해했어? 네네네. 자,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상주감리. 누가 봐도. 그치, 누가 봐도 건물 크잖아? 네. 그치? 그리고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 하면 문화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경연구시설 등등등의 건물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이것도 상주감리 대상이야. 이거 외에는 다 비상주감리. 큰 건물, 네, 간단하게 큰 건물은 감리자가 현장에서 계속 상주하면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는지를 감리를 하는 거. 아니면 비상주 감리. 근데 작은 건물이더라도 계속 상주하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체크할 수 당연히 있고. 좋지. 하지만 자, 건물 규모가 작으면 네. 공사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 그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상주 감리를 하려면 그분들에게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될 거야. 돈이 많이 드는 그렇지, 거군요. 돈이 많이 들어가죠. 내 돈. 네가 돈이 많으면 상주 감리해도 돼.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는 거지. 네가 만약에 감리자에게 비용을 많이 주고 상주를 해주세요 하면 돼. 그건 가능해. 가능해. 자, 또 하나 구분할 게 있어. 네. 공사 감리를
허가권자 지정감리와 건축주 지정감리를 구분해요. 그냥 제가 막 어, 감리자 그러니까,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마음대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라고 하는 게 누구야? 지자체지. 네. 지자체에서 감리자를 지정하는 건물이 있고 네가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건물이 있어. 이건 용도로 해. 아까 거는 건물의 면적으로 했지. 네. 이거는 용도로 하는 거야. 자,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는 아파트. 네. 아파트는 상주 감리면서 그럼 지정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거야. 그리고 연립주택. 연립주택도? 그리고 다세대 주택. 네.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네. 그리고 위주택과 복합. 뭐냐면 1층에 상가, 네. 위에 층이 다세대. 1층이 상가, 그 위에 층이 다가구. 이것도 허가권자가 지정을 해. 근데 다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요 공통점 있지 않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택. 여러 주택. 사람이 주거를 하는 주택들은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는 거야. 네.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이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래요? 예전에는 다 건축주가 지정을 했어. 아 왜 이렇게 법이 바뀌었는가 하면 옛날에 원룸들 많이 지었잖아. 그렇죠. 원룸 원룸, 그렇지. 원룸을 지으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것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걸 막고자. 그런데 감리자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자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치. 네. 그래서 아예 그럼 분리를 한 거야.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게 이제 허가권자 지정이야. 네네. 그럼 건축주가 지정할 수 있는 건물은 단독주택. 내가 그냥 나 혼자 사는데. 그쵸. 그치? 뭐 아니면 건설업자가 공사하는 주거용 외 건물. 건생, 뭐 네. 오피스텔도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업무시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들을 뭐제 개인 사무실? 뭐 그렇지. 이런 이런 것도 관계없어.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의 건축물을 짓는데 이 건축물을 공사를 일반 건설사가 한다면 네네. 이거는 건축주가 지정해도 돼. 이해했어? 네네. 자, 그래서 감리는 크게 규모에 따라서 상주감리와 비상주 감리로 나눠지고 용도에 따라서 허가권자 지정, 건축주 지정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또 그렇지. 자, 이제 공사감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자, 공사감리 계약은 언제 하느냐? 그것도 좀 건설사 계약하고 네 계약하고 공사를 착공 신고하기 전에 그 사이에 하는 거야. 네네네. 그러니까 건설사 계약 전에 이미 어떤 감리자로 할 건지를 뭐 찾아보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기는 건설사 계약하고 나서 착공 신고 전에 감리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아. 아무래도 그치. 공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계약서는 어떤 계약서를 쓰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나와.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여기 2009년 거야. 네. 10년 됐지. 네. 오래됐지. 많이 오래됐는데. 바뀔 거야. 조만간에 건축법 이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고 감리 업무들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계약서는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아마 바뀔 거고. 자, 그러면 계약서에서 어떤 사항을 확인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감리비. 얼마 건지. 그죠. 두 번째가 감리비 지급 시기. 그죠. 언제 지급할 거냐. 세 번째가 감리 업무를 어디까지 할 거냐. 다 하는 게 아닌. 그치. 감리 업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을 할 건지가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은 내가 뭘 주고 네. 뭘 받을지는 결정하는 게 계약인 거야. 네네네. 내가 감리비를 주고 그리고 어느 시기에 주고 그 대신에 감리자가 내 현장에 와서 어떤 업무를 할 건지가 들어있는 게 계약서인 거야. 계약서를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좀 설명을 해볼게. 네. 자, 여기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계약서의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급 방법인데 여기 네. 보면 공사감리비는 네. 현장 여건 및 공사감리 조건에 따라서 각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라고 돼 있어. 네, 서로.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지자체에서 하는 감리 있지. 네. 그 허가권자가 지정한 감리는 네네. 결정이 돼 있어. 조례에 감리비를 얼마로 하겠다. 여기에서 요거는 건축주가 지정하는 거야. 네네. 자, 그리고 공사감리의 보수는 일시불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면 어느 시기마다 지급한지가 있어야 되겠지. 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지자체에서 이제 지정을 할 대로, 거고 네네. 감리비 지급 시기하고 비율은 계약할 때 한 20%. 그 다음에 골조 완료 후에 한 40%.
틀 만들어주고 골조 나서. 뼈대, 건물 네. 뼈대 만들어지고 나면 40%. 그다음 나머지는 사용성 이중에 40%. 이걸 더 나눠도 돼. 아, 세밀하게 나눠. 더 나눠도 돼.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기본- 협의해서 하면 돼. 그거는. 근데 기본적으로 한 3번 정도는 나누는 게 좋아.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 보자. 여기에 범위도, 네. 업무 범위는 공사감리 세부 기준의 업무 범위를 따른다 라고 돼 있어. 그러면 기준이, 네. 공사감리 세부 기준을 봐야 되겠지. 네. 자, 요게 이제 건축물 규모에 따른 감리 업무야. 자, 좀 전에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상주 감리하고 비상주 감리를 나눴다고 했지, 그지? 네. 자, 여기 보면 가라고 돼 있는 게 법정 감리. 어. 요거는 주거용은 한 200평 미만. 네. 그 다음에 상가 같으면 150평 미만을 여기에서는 법정 감리 그리고 가라고 표현을 한 거고, 네. 나는 비상주 감리. 아까 얘기한 상주 감리 미만의 건물들. 상주 감리 아까 얘기한 대로 전체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5개층 연속. 그 다음에 라는 책임감리는 다유중 시설의 공사감리. 라까지는 볼 필요 없어. 우선 가나 다만 알고 있으면 돼. 네. 자, 여기서 요게 이제 가나 다에 따라서 라에 네. 따라서 단계별 공사감리자가 어떤 업무를 할 건지가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이미. 아, 네. 아, 상당히 디테일하네요. 그치, 상당히 디테일하지. 자, 요걸 좀 확대해서 보자. 이렇게 돼 있어.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기본 업무. 감리자가 그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 네. 네모는 부가 업무. 기본 네. 업무이지만 당의 건물의 용도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하는 거야.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용도에 따라서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가 아. 나눠지니까. 네네네. 자, 세모는 추가. 아, 이거는 건축주가 감리자에게 더 필요하다. 난 이거 했으면 좋겠다. 네. 하면은 돈 더 주고 하면 되는 업무. 아. 그렇게 나눠져. 자, 네네네. 여기 보면 자, 시공 전에 여기 이제 감리자가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인데 네. 설계 도서에 대한 사전 협의는 가나 다라 규모가 작거나 크거나 다 하는 거야. 그건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시공 계획의 검토.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보면 어떻게 돼? 가는 없어. 네, 추가. 그지? 나도 없어. 네. 그지? 다만 네모. 라는 동그라미. 무슨 얘기 같아? 그 가항 나항에 대한 거는 음. 이건 내가 돈을 더 주고 시킬 수 있는 거야. 네. 요청할 수 있는 거야. 전부 얘기를 뭐냐 하면은 법이나 지침에서는 기준에서는 감리 모든 업무를 다 써놓고 각각의 건물의 규모별로 감리가 해야 될 일들을 기준을 다 세워놓은 거야. 거기에서 건축주하고 감리자하고 계약할 때 기본 업무 내기고 추가로 할 건 무엇이다. 를 이제 계약서에 더 넣을 네네. 수 있다는 거지. 네네네.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 보기는 편하겠는데 이걸 뭘 하고 그러니까 안 하고 어떤 일이든 간에 서로 어떤 일을 할 건지가 명확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생겨.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그렇지. 요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야. 자, 여기 보면 10조에 주요 공정의 확인 점검이라는 게 있어. 네. 뭐냐면 자, 주요 공정의 경우 그 적합성을 확인하고 서명한 후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무슨 얘기냐면 공사 중에 네. 중요한 게 공정이 있으면 네. 감리자가 확인을 하고 네. 서명을 해서 네. 이상이 없습니다. 라고 건축자한테 통보를 하는. 아.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반드시 감리자가 확인하고 서명을 해야 될 공사들은 여기다가 1, 2, 3, 4, 5, 6 여기다 써야 되는 거야. 아. 그래서 계약서 여기에 빈 공백으로 돼 있어. 이건 뭐 해야 돼 꼭 해서 달라. 자,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건물을 짓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감리자가 반드시 확인하고 나한테 확인했는 것을 통보해 줄 공정이 뭐가 있을까? 자, 네. 첫 번째 규준틀 설치. 규준틀. 규준틀 설치가 뭐냐면 뭘까요? 건물의 위치를 잡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 건물이 어디에 들어갈지 땅에 있으면 그 땅에 어디 위치에 건물이 들어갈지가 중요하지, 그지? 네. 여기부터 건물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된 데 있으면 문제 되는 거죠. 건물 뜯어야 돼. 그죠? 그래서 규준 설치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감리자가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두 번째가 철근 배관 확인. 당연히. 그렇지.
왜 철근 배관 확인이 필요하냐 하면은 철근은 설치를 해놓고 나서 콘크리트로 덮어버리면 네, 그쵸. 철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돼. 나중에 확인은 돼. 스캐너로 다 찍으면은 네. 나오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그게.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보는 게 낫다. 타설을 하기 전에 철근이 제대로 배관돼 있는지 감리자가 확인하고 타설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초 네. 1층, 2층, 3층, 4층 그래서 각각의 층 철근을 배관한 것들은 감리자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서명하고 건축주에게 통보 이 순서로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단열재 그지 중요하지 그지 네. 단열재가 제대로 설치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뭐 물 안 새야 되는 그렇지 거는? 방수 방수 시험을 확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상주감리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거고 네. 비상주감리자는 요 네 가지는 꼭 꼭 가서 필수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아. 자, 지금까지 본 거는 공사감리야, 그지? 네. 근데 이거 말고 전문감리라고 하는 게 또 따로 있어. 감리가 참 다양하네요. 공사감리자는 누가 한다고 했지? 건축사. 그렇지, 건축사. 네. 건축사가 통신을 잘 할 수 있을까? 소방을 잘 할 수 있을까? 그지? 자, 그래서 건물이 6층 이상 네. 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통신감리가 있어야 돼. 자, 그리고 전기 용량이 75kW 이상이면 전기감리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쿨러 이런 것들이 있는 건물은 소방감리가 있어야 돼. 설계도면 하는 것처럼 이것도 전문. 그렇지. 전문 감리자가 다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건물 규모가 크면 클수록 상주 감리자가 있어야 되지, 그지? 네. 그리고 전문 감리자가 들어와야 되지, 그지? 그럼 비용이 더 그렇지. 커진. 그래서 규모가 작은 데다가 건물에다가 이런 거까지 다 하라고 하면 사실 하는 게 좋아, 그지? 그쵸. 아무래도 그렇지. 더 안전하고 더 튼튼한데. 근데 너무 많은 과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야. 건축주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건물이 2층밖에 안 되는데 네. 통신 감리를 하고 싶다 해도 돼. 근데 너무 이제 그치? 근데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건물 이상이면 반드시. 상주 감리도 해야 되고 통신 감리도 해야 되고 전기 감리도 해야 되고 소방 감리도. 요건 필수인 거야. 자, 오늘은까지 이제 감리를 한 거고 이제 공사할 딱 준비가 된 거야. 이제 다음 감리도 주부터 복잡하고. 복잡해. 이제 다음 주부터는 공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자, 수고했어. 네.